본 의원도 조선업과 근로환경 개선, 학교 급식에 대한 질문으로 도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이 2015년 해양 플랜트 시장이 붕괴되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조선산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조선업이 환경 규제 강화로 조선산업이 변화하면서 2017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고 조선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1263만 GT를 수주해 조선 1위로 복귀했고 수주 잔량을 보더라도 세계 2위입니다. 향후 5년간 세계 조선 시장은 연간 2% 이상씩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전년 대비 18%, 수주액 기준으로도 13.7%가 감소하면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지만 경남은 한국 조선산업의 47.5%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거제 통영이 고용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제 통영의 최근 3년간 일자리 지표를 보면 전국에 비해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송동조선 매각 진행 때도 대량 인원 감축이 우선되었던 것을 본다면 동종사 간의 매각 방식의 특성상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인원 감축으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더욱 나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사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 없다고 해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사 노조에서도 고용 대책이 없는 매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 해양기자재 납품업체들은 1차 벤더 227개사를 포함하여 총 598개사이며 이 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중복 납품하는 공동협력업체는 327개사를 제외하면 대우조선에만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는 271개사에 달합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원하청 거래업체는 1차 벤더를 포함 5,800여 개에 달합니다. 경남 지역 중복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도 5,400여 개의 원합청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뎌온 경남의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그들의 일감이 넘어가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선업 기자재 시장에서 특정 구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조선업 납품업체가 전반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소업체를 채우고 있던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전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치는 환경을 좀 보면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 4.2%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무너진 지역들은 서비스 생산과 소매 판매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으로 휘청거리면서 이들 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지역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붕괴가 서비스업 둔화를 가속화시켰고 고용 악화까지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본다면 전북 지역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이 증가한 결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은 0.7% 증가에 그쳐 2010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남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0%대 성장입니다.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0.7% 감소했고 이번
이런 상황에서 이번 매각은 협력회사들이 일감을 잃어 이들이 모여있는, 특히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창원과 거제 지역 사회의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와 납품업체의 줄도산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대비책 마련에 있어서 고용 현황이나 납품업체 현황 등 정확한 통계 자료가 바탕이 되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일자리 및 지역 경제, 그중에 조선산업 관련 협력업체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경남도는 가지고 있는지요? 질문입니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남에서는 고용 산업 2기 대응 특별지역 지원 대책으로 고용 지원 대책부터 산업 지원 대책까지 정부 시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고용 지원과 산업 지원이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용 지원과 산업 지원의 정책의 성과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지원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경남도만의 적극적인 고용 안정 및 조선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경남도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산업단지 내 근로 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송호성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고용을 유지하고 또 일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대우조선이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부분, 또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남도는 우리 관계 시군과 함께 끝까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리백신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그 조선업 고용과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우리 지역에서는 또 협력사의 일감 확보와 고용 유지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업계와의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애로와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였고, 또 지난달에는 중앙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해서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에는 도와 시군이 함께 모여서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역 이익을 위해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또 권한대행님 말씀대로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협력업체의 물량 확보와 고용 보장을 위해서 산원과 현중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또 현재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는 걱정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또 지역경제와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두 차례의 공개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차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차원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조선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도내 조선산업 관련 업체는 대형 조선소가 2개 있고 또 중형 조선소 4개사, 그중에 2개사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형 조선소는 29개사로 그 가동률이 5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선 해양 그 기자재 업체는 약 800여 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현재 도내 조선소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총 52,800여 명이고 2년 만에 38%가 감소되어서 현재 약 3만 2천여 명으로 조선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의 부산 또 경남 지역 협력업체 수는 1,270여 사로 사 내외 한 220여 사, 조달 협력으로 약 1,100여 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그 고용 인원, 납품 업체 수 등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협력업체 간담회 시에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현재 그 산업부, 산원도가 협력업체들이 납품 품목별 또 기업체 현황 조사와 더불어서 피해 예상 규모 등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하였고 대책 수립 추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분야의 효과적인 고용 지원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실직자, 퇴직자, 재취업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으로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고용 사업을 543억 원을 투입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 140명, 희망근로 5천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조선업 실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 실업급여, 창업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창원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에 3만 290여 명이 방문하였고 또 이 중에서 14,000여 명은 창업과 취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용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특히 성동 STX 조선 생산직 인력의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의 건의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조선기자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 사업 440억 원, R&D 135억 원,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에 7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업황이 교역량 증가와 환경 규제로 친환경 LNG 선과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활용해서 친환경 선박 또 그리고 스마트 선박 등 구조고도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위기에 처한 조선 산업이 다시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회복하여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효자 산업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고용과 산업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업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대량의 인력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70년대 그 조선산업의 불황기 때 약 11년간에 걸쳐서 유럽이 20만 명, 일본이 13만 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14년에 시작된 불황에서부터 17년 회복세로 돌아설 때까지 거의 3년이란 짧은 기간에 노동자 2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은 약 대략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감원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경남에 5만 명이었다가 현재 3만 명, 2만 명이 감축됐던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러한 대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노사정이나 노정, 노사 관계 속에서 각각의 고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폈고요. 독일은 고용기업 정책을 폈고 프랑스는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도의 경우는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방안으로 고용 대책을 수립하는데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방안으로 노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고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과 노사관계 및 노동 현안에 관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일자리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에는 지역 노동단체 그리고 경영자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기관이 참여해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자문과 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대책 등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산단 등 제조업 혁신 과정에서의 좋은 일자리 전환, 고용 유지 방안을 포함해서 관련 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역 내 고용과 노동에 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두 위원회를 통해서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남의 산업단지는 2018년 기준 국가산단 9개, 일반산단 114개, 농공단지 81개, 도시첨단 1개, 총 205개, 약 6천여 개의 사업장에 26만 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도 2,200개나 됩니다. 경남은 기계산업의 24.9%, 한국의 최대 기계산업 벨트를 가지고 있고요. 조선산업의 47.5%로 경남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분진, 중금속 등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작업복에 기름때 등 유해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전용 작업복 세탁소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제가 자료를 받고자 했으나 받기 어려웠고요. 강주 산업단지의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주 산업단지 경우를 보면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대우캐리어 등 주로 대기업에서 작업복 세탁소를 노동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까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주 강상구가 공동세탁소 설립 추진을 위해 지역 산단에 입주한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30곳, 노동자 스스로 작업복 세탁을 해결하는 업체는 72곳으로 66% 이상이 대부분 노동자 스스로 작업복 세탁을 해결하고 또 대부분의 노동자는 집에서 세탁기로 가족 세탁물을 함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중금속이 묻어있는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및 아이들의 피부질환, 아토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도내 기업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 조사가 되고 있는지와 되고 있다면 전용 작업 세탁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경남은 어떠신가요? 그 일환으로 경남에서 산업단지별 노동자 작업복 세탁 공동세탁소 설치 지원의 의향은 있는지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도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복 공동세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 우리 도가 처음으로 노동정책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경남형 노동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금년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의 산업단지 내 근무 환경 실태조사 등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기업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 조사와 전용 작업복 세탁소 운영 유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 노동정책 마스터 플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 근로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을 하고, 근로 환경 개선 및 근로자 복지 향상 정책 수립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공동 세탁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경영자 단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서 작업복 처리 규정과 세탁 실태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작업복을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일반 작업복은 법령상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별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내에서도 로템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에서는 사내 자체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은 자체 세탁소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 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과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과 고용 우수 인정 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도내 17개 산업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단지 내 공동 이용 시설 정비를 위해서 13억 700만 원을 지원해 왔고,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정된 175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안전 및 작업 효율 개선을 위한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비를 30억 원가량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세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업별, 산단별로 근로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와 공동 세탁 수요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세탁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이번 이영칠 의원님의 도정 질문을 통해서 노동정책과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지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